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자들은 남자와 자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부끄럽고 자신이 해퍼 보일까봐 여자들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관심 있는 남자와 자고 싶을 때 남자의 이곳을 만집니다. 내 애인이 자자고 보내는 신호, 아직 모르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여성은 아무 남자에게나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없거나 생리적인 거부감, 싫어하는 유형 2세 가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접근하고 싶지 않고 손대고 싶지 않다는 여성의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 터치를 해오는 여성은 어느 정도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싫지 않다라는 메시지일 뿐 아직은 우정의 터치인지 연애 감정의 터치인지 모릅니다. 터치는 호감의 표시이기는 하지만 어디를 터치했는지에 따라 친구로 생각하는지 더 발전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터치해야 호감이 있는 것일까요? 여자들끼리는 손을 잡거나 약간의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남자 동성들은 전혀 그런 짓을 하지 않죠. 하이파이브를 하는 정도가 고작일 겁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스킨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 여자의 스킨십에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금 호감이 있던 여자이거나 좋아하는 여자에게 만져진다면 무슨 의도로 이러는 것일까?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런 터치를 하는 건지 평범한 친근감의 표시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호감이 있을 때 터치하는 곳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입니다. 손은 높은 호감도 수치의 표현입니다. 우연히 손이 스쳤을 때 찌릿한 감정이 느껴지는 경험은 모두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가끔 데이트 중에 만져지는 손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심리의 표현으로 당신을 이성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은 우연히 만져지는 게 아니니까요. 손 크다, 울퉁불퉁 남자답다 라고 만져오는 여성은 당신에게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죠. 여자가 먼저 남성의 손을 잡아온다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손을 꽉 잡는다면 남성에게 터치를 통해서 남성에 대한 높은 호감을 표현하려는 증거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손을 잡는 행위로 은근히 전하는 것이죠. 이성의 손을 만지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성의 손을 터치한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도 상대방의 용기 내서 다가온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두 번째, 팔에 하는 터치. 여성들이 팔에 하는 터치는 100% 호감의 표시입니다. 여성은 신경이 쓰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팔을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근육 대박이다. 너무 딱딱한 거 아냐? 이러면서 만지작거리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남자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팔뚝은 우연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 있는 쉬운 부위라 이것이 호감 표시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팔뚝을 터치한다는 것은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어서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뚝은 여성에게 인기 있는 근육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강함을 상징하며 여성으로부터 의지하고 싶다, 지켜줬으면 한다라는 본능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자가 의도적으로 팔을 만지며 터치하는 행위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큰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큰 호감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어깨.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어깨 터치는 연애 심리보다 우정 심리가 훨씬 높습니다. 당신이 우울해하고 있다면 무슨 일 있어? 라며 어깨를 툭툭 치는 여성. 또 할 말이 있을 때 어깨를 두드리는 여성도 가끔 있죠. 그런 어깨 터치의 의미는 그저 격려와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가끔 활기찬 여성과 이야기를 할 때도 웃으며 어깨를 툭툭 두드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터치를 해오는 경우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 우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애 감정은 없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이죠. 직장 동료나 오랜 친구와 같이 친한 사이의 여성이 어깨를 주물러줘도
이성으로서 좋아한다는 감정보단 피곤해 보이고 힘내라는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주물러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부담 없이 터치하고 있을 뿐이죠. 네 번째, 입에 하는 터치. 입에 하는 터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입에 하는 터치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섣불리 만지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연애 감정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부위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은 건드리지 않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입술에 붙은 음식을 떼어주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괜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친밀도를 입술을 만지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붙어 있다고 말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말이죠. 이라고 검지를 입에 대는 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에 대고 해도 되는데 상대방의 입에 터치를 한다면 높은 확률로 당신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다리 터치입니다. 다리에 하는 터치는 연애적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다리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는 일반 여성이 먼저 만지기 쉽지 않은 부위인데요. 허벅지를 문지르는 여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벅지를 터치하는 의미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 당신과 신체의 관계를 맺고 싶다, 또는 당신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니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상시 별로 교류가 없던 여성이 이런 터치를 해온다면 여자의 무기인 성적 매력을 사용해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엉덩이. 엉덩이 터치는 연애나 우정을 넘었습니다. 성욕에 가깝죠.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은 당신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문지른 후 엉덩이로 뻗어나가는 흐름이 많은데 여기서 엉덩이를 꽉 잡는다면 그 여성은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잠자리에서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이라면 엉덩이를 꽉 잡은 후 사타구니까지 손을 뻗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로 이런 패턴의 바디터치를 하는 여자는 확실하게 하룻밤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등에 하는 터치. 등에 하는 바디터치는 친근감의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라고 부르며 어깨가 아닌 등을 터치하는 여성이 종종 있습니다. 등이 넓다며 무심코 만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호감 표현이라기보단 흥미의 부류입니다. 하지만 등이 아니라 허리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허리를 단순히 툭 터치하는 것이라면 우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지만 부드럽게 감싸듯 만져오는 경우는 신경 좀 써달라는 은밀한 신호일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우정 이상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등 뒤에서 허리를 꽉 껴안아 오는 경우도 친구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음석 부리고 싶어서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볼에하는 터치. 볼에하는 터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근거리는 터치입니다. 하지만 연애 감정이 별로 없는 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이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면 연애가 무엇인지를 그다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볼을 터치해 친근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뒤에서 툭툭 쳐서 돌아보았을 때 손가락으로 볼을 찌르는 장난 등 순전히 친근감의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터치하는 곳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여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여자들의 이런 표현법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여자는 싫어하는 남자에게 접근하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터치를 해온다면 기본적으로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밥은 육신의 양식이죠. 우리는 육신의 양식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초복이다 말복이다 하면서 보양식을 챙겨 먹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의 양식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양식은 뭘까요? 바로 내 파트너와 잠자리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통해 육체적인 쾌감과 정신적인 교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 위로를 통해 육체적인 쾌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얻기는 어렵죠. 하지만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 주는 여자가 주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마음의 양식도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얻지 못한다면 뒤돌아봤을 때 삶이 재미없었다고 느껴지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우울해지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심해지면 밥을 안 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의 양식을 챙기지 못해 외롭다고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종교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께서는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시키고 안정시키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마음의 양식을 챙기고 단련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밥은 잘 해주는데 안 대주는 여자와 잘 대주는데 밥은 잘 안 해주는 여자 누가 더 좋은 여자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둘 다 안 좋은 여자입니다. 육신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 둘 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겨주는 여자,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꿈 같은 여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밥은 잘 해주지만 잘 안 대줘서 마음의 양식을 안 챙겨주는 여자, 이런 여자들이 대부분이죠. 심지어는 밥조차도 잘 안 해주는 여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안 주는 여자도 잘 주게 만들어서 마음의 양식도 챙길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안 주는 여자 주게 만드는 방법. 남자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자가 잘 안 주는 이유는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분명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서로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서먹해지고 어색해지는 것이죠. 아내가 잘 안 해준다. 이런 고민을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 사이는 좋은 편이고 애들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는데 유독 잠자리만 잘 안 해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 해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아와 살림으로 피곤하다. 그나마 이런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대부분은 그저 하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살림과 육아는 괜찮게 잘해주니 그냥 참고 사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참고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참다가 결국 바람이 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아내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욕구 차이는 크기 때문에 여자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욕구 차이를 납득시키고 마음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헛헛하고 힘들어서 이러다가 바람날 것 같다. 도대체 왜 안 해주는 것이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남자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여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여자 입장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솔한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참다가 화병 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참다가 화병 나지 마시고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 여자에게 잠자리란 매우 특별한 행위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몸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당신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육체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자들의 이런 정신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놓치고 그저 육체적으로 진도 나가기에 바쁜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몸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한 대화. 여자들은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성적으로 잘생기고 매력 있는 남자보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선 대화가 잘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든 남자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성향이나 주장이 강해져 자신과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서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대화에 있어서 수용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잘생기고 멋진 남자보다 편안하고 친구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미 자신과 잘 맞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있고 연애하면서 밀당하는 과정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대화가 잘 통하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남자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감하며 이야기 들어주기.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지 여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호감을 얻을 수 있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적당히 맞장구까지 쳐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야기를 듣다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 남자들은 이성적인 판단, 여자들은 감정적인 공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이런 대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여자가 힘들었던 일이나 짜증났던 순간을 얘기해온다면 해결책을 말하며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훈수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잘 공감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지만 공감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만히 듣고 있기만 잘해도 그녀의 호감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녀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온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 쳐주세요.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주 쓰는 표현처럼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죠. 예쁜 여자는 예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겹고 감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외모가 예쁘다고 하면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떤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예쁘다고 외적인 모습을 칭찬하기보다는 너는 세심하게 작은 것들도 꼼꼼히 잘 챙기는구나. 누구에게나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기보다 성격이나 장점 같은 내적인 모습을 칭찬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칭찬을 했다가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으니 외모에 대한 칭찬은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열리며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번째, 관심과 배려. 여자들은 작은 무관심에 토라지기도 하지만 남자의 사소한 관심과 배려에 쉽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소한 것도 기억하고 챙겨줄 때 많은 호감을 느끼죠. 대화를 나누다가 별 생각 없이 스치듯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기억해놓고 챙겨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발이 자주 붓고 아프다는 말에 파스를 챙겨주거나 손목이 자주 아프다는 말에 손목 보호대를 사다 주는 등 여자는 이런 사소한 배려와 관심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배려해주는 그의 모습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일상에서도 여자가 남자의 사소한 배려에 호감을 느끼는 부분은 많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잡아주거나 거리를 걸을 때 여자를 안쪽으로 걷게 하는 등 사소하지만 배려 있는 행동에 여자들은 은근히 설레어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관심을 받아야 행복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녀와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스킨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잘한 대주는 여자가 잘 주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황금 사과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좋다고도 하죠.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를 이렇게 먹는 경우 몸에 독이 되는 사과, 이 내용을 모르고 드셨다면 그동안 아까운 돈을 버리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확인하셔서 건강에 좋은 사과 제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좋은 음식입니다. 반면 사과 한 개의 칼로리는 140칼로리로 다른 과일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요. 사과 2개를 섭취할 경우
밥 한 공기를 섭취하는 열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칼로리만큼 사과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엽산, 식이섬유, 비타민, 안토시아닌 등의 여러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과의 성분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또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춰주며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줘 고혈압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모두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사과가 공기와 만나면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에피카테킨이 공기에 닿아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에피카테킨은 무엇일까요? 녹차에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에피카테킨 성분은 바로 이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 중 에피카테킨이라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성분은 카테킨류 중 가장 활발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녹차에 카테킨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사과에 함유된 에피카테킨은 그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하죠. 에피카테킨에 무슨 효능이 있길래 그리 뛰어나다고 할까요? 우선 에피카테킨 성분은 입냄새의 주성분인 메틸메르캅탄을 억제하고요.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증상의 원인이 되는 히스타민을 억제해줍니다. 또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요. 소장에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고혈압도 예방해주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형성하는 에나멜을 보호해주고요. 기미, 잡티, 주근깨 등의 원인이 되는 색소의 형성도 막아줘 미백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카테킨을 충분히 흡수해서 이 모든 효과를 보려면 이것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바로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에피카테킨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에 4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껍질의 효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껍질째 먹으면 농약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냐고요. 물론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먹으면 농약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섭취하려면 어떻게 세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과일이나 채소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을 인위적으로 살포한 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씻었을 때 잔류농약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흐르는 물은 최소 4.7%, 최대 88.4%의 제거율을 보였고요. 세제는 최소 13.9%, 최대 78%, 식초를 푼 물은 최소 0%, 최대 84%의 제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었던 식초가 최소 0%라니 이게 무슨 결과인 건가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결과를 보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꽤 큰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세척 횟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결론은 농약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세척을 했느냐보다 세척 횟수를 몇 번 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장에서 재배되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재배 과정에서 살포된 농약은 비바람에 희석되고 햇빛에 분해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의 걱정과 달리 실제 잔류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흐르는 물에 3차례 정도만 잘 씻어주면 농약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다고 해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고 해도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드신다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성질이 냉한 음식이기 때문에 위장이 굳어있는 아침에 섭취할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질이 찬 사과이기 때문에 평소 수족냉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분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문제인 분들 역시 아침 공복에 차가운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꼭 아침에 사과를 먹고 싶다면 차가운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보관하거나 사과를 찜기에 5분 정도 쪄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건강상 여러 유익한 효능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챙겨 먹는데도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식후 디저트처럼 먹는 경우인데요. 식사 후 사과를 먹으면 음식을 발효시키는 주범이 되고 음식을 썩게 만들어 방귀나 가스가 잘 차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취침 전에 먹는 사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사실은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녁에 먹는 사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산 성분이 많고 당분으로 인해 살이 찐다는 이유를 들곤 하죠. 먼저 사과의 산 성분으로 인해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과뿐 아니라 많은 과일에는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빈속에 많이 먹게 되면 밤이 아닌 아침에 먹어도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사과 섭취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이 없죠. 둘째로 사과의 당분이 혈당을 높여 살을 찌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밤늦은 시간에는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지방으로 더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밤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소화를 위한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사과가 아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기 쉽습니다.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한두 조각 소량만 섭취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밤에는 사과뿐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럼에도 꼭 뭔가를 먹고 싶은 경우라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도 많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출출할 때 먹으면 특히 좋습니다. 다만 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섭취하면 다음날 몸이 부을 수 있으므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